안녕, 잘 있었죠? 오늘의 과학과제 연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직접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선생님하고 과학과제 연구 수업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과학과제 연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론 수업을 오늘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학과제 연구의 주제는 역시 우리 생활 속 주변 물질 탐구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오늘의 주인공이 없었던 과거에는 오늘의 주인공을 대신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사용되었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막대. 이 막대는 과거에는 오늘의 주인공이 없었기에 볼일을 보고 난 후, 우리 큰 볼일을 보고 난 후에 이 막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 대신 정말 온갖 것들이 이 볼일을 보고 난 후에 다 쓰였다고 하는데요. 모래로 뒤덮인 이 사막에서는 어떻게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했을까요? 그리고 바로 사막에서는 곱고 부드러운 사막의 모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모아서 쓱쓱 싹싹 닦았다고 합니다. 자, 햇빛에 달구어진 작은 돌을 모아두었다가 또 한번 쓱쓱 싹싹 이 뒤처리를 했다라고도 하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은 돌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물통에 물을 담아 썼다고 합니다. 볼일을 본 후에 일단 손으로 닦은 다음에 물통의 물로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왼손을 사용했답니다. 왜냐? 오른손은 밥 먹어야 되니까요. 자, 우리 조상님들은 나무 막대 외에도 나뭇잎 그리고 지푸라기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귀하신 임금님의 경우에는 오늘의 주인공 대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주인공. 얼마 전에 이 CNN 뉴스에서는 이것의 품귀 현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재기 열풍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답을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휴지입니다. 휴지는 평소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코를 풀 때 한 장, 그리고 화장실 가서 여러 장, 그리고 손을 닦을 때 한 장,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 휴지.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침을 할 때도 반드시 휴지를 사용해 기침을 해야 되겠죠. 휴지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래요, 옷소매로 이렇게 기침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흔하디 흔한 이 휴지를 가지고 과학 과제 연구를 시작한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연구를 함께 수행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선배님들의 팀명은 휴지 속의 과학입니다. 자, 오늘 이들의 과학 과제 연구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휴지에 관해서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왜 휴지를 과학과제 연구의 주제로 삼았고 또 무엇을 탐구했는지 지금부터 그들의 과학과제 연구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휴지과학팀이 왜 휴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탐구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들은 휴지를 가지고 뭔가 이 새끼끈, 유혹한 거 아니에요? 새끼끈은 이제 옛날에 이러한 볏짚들을 이용해서 새끼를 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요? 이 새끼끈을 꼬아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휴지를 가지고 뭔가 높이 쌓아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휴지의 강도를 알아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휴지가 원래 쓰이는 목적, 그 목적에 충실하게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휴지의 원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잘 닦아내는 것입니다. 액체인 무언가가 쏟아졌을 때 닦는 것이 휴지의 역할이지요. 그 역할에 충실한 휴지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체 어떠한 동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동기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어느 날 이러한 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구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놀다가 콜라를 쏟아버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쏟아져 버린 이 콜라를 휴지로 닦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봅니다. 어느 휴지가 가장 많은 콜라를 잘 흡수할까? 알면 휴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휴지의 종류에 따른 액체 흡수를 탐구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휴지가 흡수하는 이 액체의 양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으려고 했답니다. 여기 아직 학교예요. 그들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잡은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휴지의 종류에 따른 여러 가지 액체의 흡수량입니다. 이 흡수량을 비교해보는 것이 그들의 주제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실험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좋은 주제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휴지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지 않았나요? 버벅대네. 자, 그러나 휴지로 액체를 닦다가 그런 궁금증이 떠오를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왜 그럴까? 한번 실험을 해서 확인해 볼까? 라는 탐구하는 자세가 여러분에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휴지 속의 과학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일상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경험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주제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앤드류쌤의 과학과제 연구 오늘의 첫 번째 비밀 노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주제를 잡을 때 남들이 하는 생각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세요. 그렇다면 좋은 주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제를 이렇게 잡았고 이제는 탐구 목적을 잡게 됩니다. 어떠한 탐구 목적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탐구의 목적은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휴지의 종류에 따른 여러 가지 액체 흡수량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휴지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휴지를 써서 어느 휴지가 액체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휴지와 엠보싱 휴지의 액체 흡수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혼합물, 즉 오염물에 따른 휴지의 액체 흡수량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액체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액체가 여러 가지 오염물이나 혼합물이 있을 때에도 흡수량이 달라지는지 같은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들이 세운 세 가지 탐구 목적을 잘 보셨죠? 여기서 과학과제 연구 비밀노트, 앤드류쌤의 과학과제 연구 비밀노트 두 번째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과학과제 연구 비밀노트 두 번째, 주제에 맞는 탐구 목적을 적어도 한 가지도 좋지만 두세 가지 정도 탐구를 시작한다면 보다 훌륭한 과학과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과제 연구 목적에 잘 부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한 가지만 가지고
과학과제 연구라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두세 가지의 길을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과학과제 연구를 풍성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완성도 높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과학과제 연구 주제 한 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누구나 하기는 쉽지만 또 누구나 놓치기 쉬운 그 생각을 과학과제 연구 주제로 잘 잡아낸 휴지 속의 과학팀. 이제 본격적인 과학과제 연구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한 것은 뭐였을까요? 이제 3, 4주 지나고 보니까 당연히 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사전 조사. 맞습니다. 휴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휴지의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조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지의 유래입니다. 휴지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57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기업가인 조셉 가에티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휴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휴지의 구성 성분은 무엇일까요? 휴지의 주요 구성 성분은 바로 나무 속에서 추출하는 종이, 종이의 주원료, 펄프죠. 이 펄프는 나무들의 섬유 식물에서 뽑아낸 재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사전조사를 망했을까요? 멈췄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탐구 목적에 맞는 세 가지 탐구 목적을 세웠었죠. 그리고 탐구 목적을 잘 탐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탐구 목적을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무엇을 더 조사해야 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목적이 휴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휴지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사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탐구 목적의 일반 휴지는 알겠는데 엠보싱 휴지는 뭐지? 그렇습니다. 엠보싱 휴지는 무엇인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더 조사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바로 이 엠보싱은요. 표면에 엠보싱 효과를 동글동글하게 해준 휴지가 엠보싱 효과랍니다. 표면에 엠보싱 효과를 준 휴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무심결에 지나쳐 버렸었죠. 여러분도 사전조사를 할 때 이렇게 탐구 목적에 맞는 사전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앤더슨의 과학과제 연구 비밀노트 세 번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탐구 목적에 맞는 사전조사를 해라. 사전조사를 할 때는 여러분이 쉽게 말하기 쉬운 실수가 쉽게 범하기 쉬운 실수가요. 실수했어. 이해해줘요? 자, 휴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휴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휴지에 관련된 간단한 조사를 하고 끝내는 것이 대부분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탐구 목적에 맞는 사전조사 활동이 보다 훌륭한 조사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잊지 말고 구체적인 탐구 목적에 맞는 사전조사를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과연 어떤 휴지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액체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콜라를 쏟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휴지로 닦아야지 더 잘 닦이고 그리고
수분의 액체의 흡수가 더 빠를까요? 이제 그들은 실험 목적, 탐구 목적에 맞게 실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탐구 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구 목적이 세 가지였으니까 계획도 세 가지를 세워야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탐구 목적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목적은 휴지의 종류에 따른 여러 가지 액체 흡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면 어떤 액체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요? 좋습니다. 우유? 난 우유를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액체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먼저겠죠. 왜냐하면 휴지로 평소에 잘 닦게 되는 것이 이 일반적인 액체들의 종류가 될 테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웠을까요? 실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실험 계획은 이러합니다. 먼저 준비물은 액체, 물, 포도주스, 이온 음료, 탄산음료, 우유, 그리고 식용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커피. 자, 이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가끔씩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액체들을 잘 준비했는데요. 휴지는 이들이 준비한 휴지는 각 화장지, 여러분들이 흔히 각 티슈라고 부르는 네모난 깍에 들어있는 뽑아 쓰는 티슈를 말합니다. 잠시만요. 자, 준비했습니다. 이런 각 티슈를 가지고도 실험을 했고요. 학교라서 선생님이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서요. 이것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각 티슈와 두루마리 휴지, 키친타올들을 동시에 실험을 했습니다. 미안요. 그리고 이렇게 비커와 스포이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험 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커에 300ml의 액체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4g의 휴지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 휴지를 들어 올려서 더 액체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멈춰 있다가 그 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커에 남아있는 액체 양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이 잘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있던 액체의 양이 300ml였고요. 거기에다 어떤 종류의 휴지를 넣어봅니다. 그리고 그 휴지를 들어 올려서 액체가 뚝뚝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휴지를 옮겨냅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액체 양을 봅니다. 이때 액체 양이 250ml였다고 한다면 휴지가 실제로 흡수한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300에서 250을 빼주면 50ml가 되겠죠. 바로 이 50ml를 휴지가 흡수해서 가져가 버린 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실험 계획은 저는 굉장히 기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휴지가 흡수한 양을 잰다면 휴지를 데려가서 얘네들이 흡수한 양을 짜내서 그 양을 재려고 하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친구들의 실험입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어떻게 짤 거냐, 그리고 손에 묻은 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실제로 휴지가 흡수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남아있을 텐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이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추측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또 다른 방법들도 제시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방법.
이제 무게를 재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물에 젖은 휴지의 무게가 14g이었다. 그럼 초기에 휴지를 넣었던 양은 4g이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14g에서 4g을 뺀 10g의 물을 휴지가 흡수했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부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게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건 여러분이 그때그때 실험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